여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또 그러세요. 어제 무리했잖아요. 파스나 붙이세요. 아니야. 이번엔 뭔가 달라. 다리가 저려. 58세 박철수 씨. 그는 그날 아침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줄 몰랐습니다. 박철수 58세.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생산관리팀 차장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함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지만 그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무거운 서류 박스를 옮기다가 허리에 뻐근한 느낌이 왔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파스를 붙이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일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다시 아팠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허리가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자세를 바꿔도 불편했습니다. 차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후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 그냥 허리가 좀 뻐근해서. 병원 가보세요. 나이 드시면 디스크 조심하셔야 해요. 디스크? 난 아직 괜찮아. 그냥 근육이 좀 뭉친 것뿐이야. 철수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디스크는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여겼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 근육이 약해진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허리 좀 주물러줘요. 또요? 요즘 매일 아프다고 하시네요. 그냥 일하느라 좀 무리한 것 같아요. 며칠 쉬면 나을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허리를 주물러줬습니다. 철수는 시원한 듯 신음을 냈습니다. 그날 밤은 그럭저럭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문제였습니다. 일어나려는 순간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악!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아, 괜찮아요. 그냥 잠깐. 철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기가 힘들었습니다.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양말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또 찌릿했습니다. 숨을 참으며 간신히 신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종일 불편했습니다. 앉아 있어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팠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차장님, 걸음걸이가 왜 그래요? 다리라도 다치셨어요? 아니, 허리가 좀 불편해서. 아, 저도 그래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가 봐요. 찜질방 한번 가보세요. 그래야겠네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에 찜질방이나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말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철수는 거의 기어갔습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통증이 왔습니다. 여보,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 병원 가봐요. 아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일 찜질방 가서 땀 좀 빼면 나을 거야. 찜질방은 무슨? 지금 당장 병원 가야죠. 아니야. 괜찮다니까. 그냥 근육통이야. 철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병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뭔가 큰 병이 나올까봐 겁났습니다. 그냥 근육통이라고 쉬면 낫는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주말 찜질방에 갔습니다. 뜨거운 방에 들어가 땀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시원한 것 같았습니다.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근육이 뭉친 거였어. 철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찜질방에서 나온 다음 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완전히 굳은 것 같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이상하네. 어제 찜질했는데. 화장실까지 가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걸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병원 가요. 조금만 더 봐요. 아직 참을 만해요. 사실 참을 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철수의 걸음걸이가 너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거의 90도로 구부린 채 걸었습니다. 차장님, 병원 가셔야겠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오전 10시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오른쪽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끝까지 저릿저릿했습니다. 마치 다리가 자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차장님, 후배가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안 괜찮으세요?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 해요. 그래. 그래야겠네. 철수는 결국 인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는 것을. 택시를 타고 근처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의사는 철수의 상태를 보더니 심각한 얼굴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1년 전부터 조금씩요. 1년이요? 그동안 왜 안 오셨어요? 그냥 근육통인 줄 알았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어봅시다. 그리고 MRI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철수는 불안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불렀습니다. 환자분, 여기 좀 보세요.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요추 4번과 5번 사이가 좁아진 게 보이시죠? 네. 이건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상태를 보려면 MRI를 찍어야 하는데 증상으로 봐서는 허리 디스크가 확실해 보입니다. 디스크라고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예요. 다리가 저린 건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MRI 찍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상태에 따라 물리치료로 할 수도 있고 심하면 주사치료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철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수술요? 지금 상태로는 뭐라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MRI 결과를 봐야 해요. 철수는 그날 바로 MRI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찍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철수는 멍했습니다. 디스크라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요. 뭐래요? 디스크래요. 뭐? 디스크? 아내도 놀랐습니다. MRI 찍어봐야 정확히 안 돼요. 일주일 후에. 당신, 내가 진작 병원 가라고 했잖아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무시했어. 철수는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왜 근육통이라고 우겼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허리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나?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철수는 휴가를 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어나 앉는 것도 걷는 것도 모든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내가 간호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고마워요. 철수는 침대에 기대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부축해줘야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전쟁이었습니다. 벽을 짚고 아내에게 의지하며 간신히 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MRI 검사 날이었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에 갔습니다. MRI 촬영을 했습니다. 좁은 기계 안에 들어가 30분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검사 후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의사는 MRI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여기를 보세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럼 수술해야 하나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보존적 치료부터 해봅시다.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신경차단술이나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존적 치료요? 네. 약 먹고 물리치료 받고 절대 안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스크가 자연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한두 달, 길면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견인치료, 전기치료, 온열치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약도 먹었습니다. 소염제, 근육이완제, 신경통약. 집에서는 절대 안 정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폐인이 된 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병원에서 뭐래요? 물리치료하면서 경과 봐야 한대. 수술은요? 일단 안 한대. 치료해보고.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회사는 제가 전화해서 상황 설명할게요. 고맙다. 철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약간 줄었습니다. 다리 저림도 덜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좋아지고 있네요. 이대로 계속 치료하시면 됩니다. 철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하지만 3주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조심조심 몇 걸음 걸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통증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철수는 욕심을 냈습니다. 조금 더 걸어봤습니다.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통증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다리도 다시 저렸습니다. 아, 철수는 신음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리하셨어요? 조금. 걸어봤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디스크는 한번 나빠지면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무리하면 다시 악화돼요. 그러면 결국 수술밖에 답이 없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안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걷는 것도 최소한만 해야 해요.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더욱 철저히 안정했습니다. 침대에서만 지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말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루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다리 저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이제 조금씩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 절대 무리는 금물입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까지 걸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조심. 아프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집 앞 슈퍼까지 걸어갔습니다. 5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돌아올 때도 천천히. 통증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나아지는 건가? 철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6주째 되던 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MRI 한 번 더 찍어봅시다. 왜요?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증상은 좋아졌는데 디스크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해요. 정말 줄어들었는지. 철수는 다시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불안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 증상은 좋아졌는데 디스크는 거의 변화가 없네요. 네. 철수는 놀랐습니다. 통증이 줄어든 건 염증이 가라앉아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튀어나온 디스크 자체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지켜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술. 다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수술하면 완치되나요? 디스크 제거 수술을 하면 신경 압박이 사라지니까 증상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수술에도 위험이 있고 재발 가능성도 있어요. 철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술을 할까 말까.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결정해요. 나는 당신만 괜찮으면 돼요. 하지만 수술이 무섭죠? 나도 무서워요. 하지만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철수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친구 영호를 만났습니다. 철수야, 너 허리 아프다며? 응. 디스크래. 나도 5년 전에 디스크 수술했어. 진짜? 어때? 처음엔 무서웠지. 그런데 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 통증도 없고 일상생활 다 할 수 있고. 부작용은 없었어? 물론 조심해야 하지.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고 자세도 신경 써야 하고. 근데 수술 안 했으면 지금도 고생했을 거야. 영호의 말이 철수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술하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환자분 나이에는 수술이 나을 수도 있어요. 빨리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철수는 준비했습니다. 회사에 장기 휴직계를 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수술 위험하지 않아요? 아들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요즘은 수술 기술이 좋아서. 빨리 나으세요. 우리 아빠 필요해요. 딸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가족들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가는 게, 마취되는 게, 모든 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수술 당일 아침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술 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2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마취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 주사를 맞았습니다. 천천히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부디 잘 되길.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회복실이었습니다. 환자분, 수술 잘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의식은 괜찮으세요? 네. 허리는요? 지금은 마취가 되어 있어서 안 아플 거예요. 나중에 마취 풀리면 좀 아플 수 있어요. 철수는 안도했습니다. 수술이 끝났다니.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빠, 나 괜찮아요. 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일어나 앉는 연습을 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도와줬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앉을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몇 걸음 걸었습니다. 휘청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은 끝이 아닙니다. 재활이 더 중요해요.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철수는 재활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칭, 근력 운동, 자세 교정. 집에서도 운동했습니다. 의사가 알려준 동작들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플랭크, 브릿지, 버드독. 처음엔 10초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했습니다. 식단도 바꿨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유, 치즈, 멸치, 달걀. 뼈와 디스크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체중도 관리했습니다. 허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살을 빼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통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걷는 것도 편했습니다. 2달째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가벼운 집안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장보기. 3달째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차장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덕분에. 하지만 조심했습니다. 무거운 짐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일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 했습니다. 자세도 신경 썼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모니터 높이도 조절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차장님, 수술하고 나서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근데 관리를 계속해야 해. 한번 디스크 온 사람은 평생 조심해야 한대. 그렇구나. 저희도 조심해야겠네요. 응. 허리 조금만 아파도 바로 병원 가. 나처럼 참다가 큰일 나. 철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디스크와 근육통은 다르다는 것을. 근육통은 쉬면 좋아집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파스 붙이고 찜질하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디스크는 다릅니다. 쉬어도 안 좋아집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됩니다. 다리까지 저립니다. 신경이 눌려서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근육통은 국소적입니다. 허리만 아픕니다. 움직이면 아프고 쉬면 나아집니다. 디스크는 방사통이 있습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저립니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전기 오는 것처럼 찌릿합니다. 또 다른 차이는 자세입니다. 근육통은 어떤 자세든 아픕니다. 앉아도 서도 누워도. 디스크는 특정 자세에서 더 아픕니다. 앉아 있을 때, 허리를 숙일 때 특히 심합니다. 누우면 조금 나아집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도 다릅니다. 근육통은 별 차이 없습니다. 디스크는 기침하면 허리에 전기가 통하듯 찌릿합니다. 재채기하면 더 심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테스트도 있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곧게 펴고 들어 올립니다. 30도 정도만 올렸는데 허리와 다리가 심하게 당기면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통은 90도까지 올려도 괜찮습니다. 철수는 이 모든 걸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만약 1년 전 처음 아팠을 때 바로 병원에 갔다면, 만약 근육통과 디스크의 차이를 알았다면, 그렇게 오래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였습니다. 철수는 다짐했습니다. 평생 허리를 조심하며 살겠다고, 무거운 짐은 절대 들지 않겠다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꾸준히 운동해서 코어 근육을 강화하겠다고, 체중을 관리하겠다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도 잘했습니다.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하지만 절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 했습니다. 코어 운동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시간마다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돌리고 다리를 뻗었습니다. 무거운 짐은 절대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도와달라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미안, 나 허리 수술해서 못 들어. 아, 그러셨구나. 괜찮아요. 사람들도 이해해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아주 좋습니다. 재발 징후도 없고 주변 디스크도 건강해요. 정말요? 네. 관리 잘하신 것 같네요. 이대로만 유지하세요. 철수는 안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59세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자세도 곧았습니다. 표정도 밝았습니다. 나 잘해냈어. 철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하겠다고. 허리는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이제 안다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겠다고. 허리 통증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근육통과 디스크는 다르다고. 빨리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라고. 철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자신처럼 고생하는 사람이 없기를. 자신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없기를. 철수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철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허리 통증,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근육통인지 디스크인지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다리 저림, 방사통, 특정 자세에서의 통증.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늦으면 철수 씨처럼 수술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허리 건강을 지키세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세요. 올바른 자세, 꾸준한 운동, 적정 체중. 이것만 지켜도 허리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허리 건강 관리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